JBC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속보. 시간이 지났는데 속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아까 JBC 뉴스가 대한민국 언론사상 두 번째로 가장 빨리 박원순 시장 연락 두절됐다라고 YTN이 제일 처음 보도했고요. 그리고 JBC 뉴스가 제일 먼저 두 번째 보도했네요. 인용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안 나가다 보니까 JBC 뉴스가 보도한 게 이제 그게 확산이 안 됐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 오늘 연락 두절됐고요. 박원순 시장 딸이 아버지가 실종됐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후 이제 경찰이 박원순 시장을 찾기 위해서 여기 성북동 그 와룡공원 그 일대를 그 사사지 다 뒤졌답니다. 그 와룡공원 일대가 어디냐면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 와룡공원 그 배드민턴장 가가지고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운동하는 데입니다. 운동하는데. 와룡공원 제가 이제 그 운동 동호회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와룡공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해가지고 저도 총동원령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인맥들. 야, 성북동 사는 사람들 오늘 그 박원순 시장이 거기서 지금 실종됐다 그러니까 찾아라 그랬는데요. 저 경찰도 119도 못 찾는데 요 성북동 토박이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내일 또 아침 일찍 7시쯤 돼서 우리 저기 운동하는 클럽 멤버들, 성북동 멤버들 해가지고요. 한번 와룡공원 일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경찰이 플리스라인 쳐가지고 출입을 잘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 그 말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항구에 있는 어촌들 배 빨리 투입시키라 했어요. 왜? 거기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형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는 이 동네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 동네 성북동 지리는 제 눈 감고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저도 한번 수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지 말까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와룡공원 쪽에는요, 눈 감고 다닙니다. 눈 감고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대하고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공지를 해놨습니다. 내일 7시까지 다 집합해라고요. 자,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는데, 제가 원래 오늘 좀 일찍 방송하려고 그랬습니다. 일찍 방송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감은 이제, 이쯤 되면 박 시장이 어떤 사실상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그래가지고 괜히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연락 두절 이래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시체 발견 이렇게 돼버리면 제 방송하는 게 다 구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일단 이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2020년 7월 9일 11시 20분 현재의 상황을 그래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인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하다가 또 사망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도 무산이 좀 되고 이 근방이 이제 제 사무실 기준으로 택시를 타면 5분 내로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요. 또 택시를 타면 5분 내로 고려대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박 시장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서울대 아니면 고려대겠죠. 서울대 고려대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JBC 뉴스가 아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박 시장이 이상한 일이 당했다 그러면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밤새서라도 제가 딱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한번 성북동 일대 한번 제가 쫙 돌아보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찰들도 그렇고 또 119들도 그렇고요. 그 일대를 가장 잘하는 뭐 이 꼬량까지 내려가는 하수구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색을 하든지 내가 도와드릴게요. 예? 박 시장 죽으면 안 됩니다. 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박 시장이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한테도요. 좀 가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원성도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죽으라 한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가야죠. 박 시장 이런 소식 들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자살, 갑자기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부터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맨날 이런 뉴스만 접해야 되는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맨날 대한민국 국민들요. 뭐 미투였니, 성추행을 당했더니 부동산 진짜 똘똘한 강남 한 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못 차리느냐? 아직까지 와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건지, 국민이 선택한 그 자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요. 죄와 벌은 달리 이야기합시다. 달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박원순 시장도 안타깝지만요. 그 여비서 성추행에 고소당연해가지고 어제 나름대로 이 고소장에 접수돼가지고 경찰청에서는 난리 났는가 봐요. 아마도 그 경찰의 고소장 접수가 청와대에 직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어제 이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제 서울시 경찰청장을 주재를 해가지고 이 긴급 대책 회의를 했으니까요. 아마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론 파장 등 여러 가지 보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문재인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여권 아주 고위 인사들한테는 다 이 사실들이 공유됐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크나큰 사건은 최고급 정보. 대선 후보 아닙니까? 대선 후보. 서울시장이고 현직. 이 서울시장이 여비서와 성추행 연루됐다는 것 자체는요. 이 뉴스는요. 미투 논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뉴스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 제가 지금 여권 핵심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목도 마르고 그냥 뭐 눈도 아프고 또 뭐 여러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예? 짜증이 납니다.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그래 죄가 많길래 허구천날 그런 더러운 정치인들 저런 것들 이 진짜 쓰레기 같은 뉴스만 튀어나오는지요. 이런 뉴스를 전하는 저도 참 깝깝합니다. 구름이 인양간 곳 없고 어이타 녹수는 청산에 홀로 우는가. 이게 장녹수 노래 아닙니까? 부기도 영하도 구름이 인양간 곳 없고. 너 자빠들 그 권력 잡으면 많이. 너가 촛불 잡아가지고 해가 잡고 권력 잡으면 들 막겠니? 아무도 못 껴줘. 장녹수가 연산군 밑에서 제2인자 노릇하다가 중전 반정 이후 참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삶들 차명으로 삶을 마감했는데요.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권력을 집은 이 권력 징계가 한순이 뭐랍니까? 이게 소나기 그것도 안 되는 거.
첫날 부경화를 누릴 것 같아요. 아이고, 많아, 임마, 그냥. 뭐, 공직자 나서가지고 여성이나 성추행하고 다니고 그럽니까? 조용히 그냥 다니지, 그냥. 네? 이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공인에 대한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댐댐이가 필요해요. 절제도 해야 되고. 툭 하면 지금 이게요, 박원순이, 안희정이, 또, 오거더이, 뭐, 등.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숱하게 터져 놓을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당신은 깨끗하다고요? 개뿔이나, 씨.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는 등에서 칼은 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박 시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겠지만요, 그분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복수도요, 살아 돌아와서 복수가 되지요. 저렇게 죽어버리면 게임이 빨리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또 제3의 인사들이 또 이상한 병고 소식 들을까봐 저는 겁이 납니다.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좌파 세력이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쟁취했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안치환의 노래 말대로 아이러니입니다. 기회주의자들. 권력에 취해가지고 뒤따르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또 힘없는 직원에 대해서 성폭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 쓰레기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법법행위를 저지르고더라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밝히면 너 인생 끝장내겠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너 개념치 마라. 너만 문 감으면 다 넘어간다 등 협박 아닌 협박 안 하는 게 굉장히 행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들을 둘러싼 문고리 착건들, 이 권력을 향한 소위 야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이런 것들 예민해 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요, 소위 좌파들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물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한국 놈이라고 또 미국 놈이라고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원래 여성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요, 평등, 인권,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성폭력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세력들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박원순 참신한 인물 아닙니까? 참여연대 출신에 뭐 아름다운 재단 뭐 해가지고요, 뭐 서울시장 뭐 온갖. 저는 박원순 시장을 기자생활 한 25년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제가 만나고 인터뷰 된 적도 있고, 뭐 가끔 또 뭐 예전에 10년 전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뭐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박원순 시장도 뻣뻣하고 어느 시장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권력에 취해 있더구만요. 그 박원순 시장,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 아주 제 친한 제 후배가 그 박원순 시장 그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곁에서 본 박원순 시장과 뭐 우리가 이 시민 입장에서 보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다르겠지만요, 설마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저런 짓을 할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만요, 저는 이제까지 뭐 이 SBS 또 각종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다 그렇다, 이런 하나의 추측하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 단정 짓지 마세요. 뭐 저는 단정 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티븐이 1880년에 발간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일면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악행을 행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이중성을 품고 산다. 그래서 누구나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책이 던지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이중성을 이 컨트롤하는 것은요, 결국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어떤 상식적 범주 내의 인간 그 교육입니다. 인간이 항상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늘 선행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반대로 인간이 항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인간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들, 이 보수 쪽에서는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교육을 시키느냐? 왜 인간적인 그 윤리적인 도덕을 교육시키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식과 절차를 가리키는 겁니다. 좌파 쓰레기들은요, 교육의 주안점을 안 둡니다. 인간 개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윤리가 존재하더라도 인간을 개선 변화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윤리가 약한 행위를 하는 개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인간의 성향이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악한 모습을 소위 극복하면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이들은 아닙니다. 저는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좌파들 자체는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와 인격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차지했냐면요, 소위 기회주의와 위선이 차지했습니다. 기회주의 2세는요, 모순이거든요. 앞에서는 이런 척 뒤에서는 하는 소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둥을 바치는 세력들은 뭐냐면, 또 그런 기둥에서 아무런 소위 이런 식의 미투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또 지지하고 믿고 따르고 합니다. 상식의 범주 내에서는 지금 좌파 정권은요, 당연히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체인지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체인지를 못 시켰습니다. 무엇이냐? 물론 포퓰리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만큼 우파들도 소위 보수라는 자체하는 쓰레기들도 긴가민가 똑같아. 뭐 똑같으면요, 결국은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거쳐갔던 예를 들어 미통당이라든지 자한당 소속대 그 자들도요,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권에 출입할 때 정치인들하고 뭐 이래 한잔 하면요, 여자들 끼고 마시는 데가 많습니다. 쪼물딱거리는 애들 많아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집 가가지고 쪼물딱 안 거린 자 있으면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제가 그 희귀 동물로 해가지고 JBC 뉴스가 기하는 희귀 정치인 돼가지고 제가 상장 드리겠습니다. 다 걸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잣대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가요, 결국은 기자들은 안 그랬다고요? 기자들도 그랬죠.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서 룸살롱 안 가가지고 쪼물딱 거리는 애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요, 재계에 있는 애들, 기업에 있는 애들 안 간 놈들 있어요? 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범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가요, 그런 이 여성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이게 마약한 놈들의 투성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다시 말하자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맨날 이런 식의 어떤 뉴스를 접해야 되고 가슴을 치야 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화당이 텐트를 치고 철거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법에 제촉됐다 이러면요,
그건 법대로 하는 건 맞았다 봐요. 그런데 법에 저촉도 안 된 상태에서 법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다쳤습니까? 그들을 고소당하고 지금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허평한 장군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뇌경색으로 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분 어제 이 두통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뇌경색에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보냈던 용역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분이 완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 후유증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가듯이요. 그래서 저는 당시 그런 폭행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서 많은 분들이 가서 박 시장에 대한 사과해라, 물러가라.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 앞에서 얼마만큼 많은 집회를 통해 가지고 박 시장의 어떤 규탄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끄떡하다 그러면요, 저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우리를 악직하게 하더니 본인은 저렇게 됐구나, 또 저주가 나옵니다. 특히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017년도에 탄핵 무효를 외치다 죽은 5명을 저는 다시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적었던 글 그대로 적으면요, 이 박원순 용역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 억울하게 죽어서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구천을 맴돌고 있다. 그 영혼들이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그 강화문 빈소를 이 박원순이 보낸 용역들은 집어 삼켰다. 자고로 죽은 자를 또 죽게 하고 그 영혼을 건들 경우에는 그 저주가 아마도 덮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적은 글이요, 올해에도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요, 그 저주가 두렵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제 글을 읽어본 분들도 죽은 자들 거기에 있는 빈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빈소를 다 때려 부수고 그 5명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5명이 2017년도 3월 10일 날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도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했어요. 그리고 그 군들의 넋을 일해주기 위해서 빈소를 만드는 그 빈소를요, 저는 다른 거 싫었습니다. 죽은 자의 빈소를 건드렸다. 죽은 자의 적을 건드렸다. 저거는요, 아마도 저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에 더 셌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들은 극단적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서 그들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당한 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악은 악이요, 복수가 났듯이 저는 그렇게까지 보질 놈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들의 넋을 일해줘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내일 그런 상들이 온다 그러면요, 내일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특히 우리 공화당은 서울 서초구 고법 앞에서 오후 2시에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그 태극기 집회 열 때요, 정말 이 구천을 맴도는 그 5분들의 넋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해주는 정말 이 묵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쟤는 미워하되, 예를 들어 저는 그분의 어떤 그도 묵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다고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 있다가 박원순 시장이 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두 발을 벗고 자면서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왜 지금 현재 이 잠적 미스터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 방송도 하고 할 수 있지요.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건 뭐 좌파들은 툭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뛰내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2차 수색에 들어가고 아마 내일 새벽에 대대적인 수색을 펼칠 것 같은데 보이는데요. 하면 저도 내일 새벽에 이 와령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와령공원이 어디냐면요. 성균관대학교 후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후문이고요. 이쪽으로 와령공원을 중심으로 제 정방향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 성북동 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갈까요? 성북구로 갈까요? 그 딱 중간 라인 지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거운동 할 때 거기에 이제 이낙연 한교안이도 왔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제 이거 내려가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걸 내려가면 또 성북구에서 왔은 지원 유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들 이렇게 풀어가지고 수색한다지만요. 아마도 개보다 우리 성북동에 있는 저희 클럽 멤버들이 한 40명 됩니다. 40명. 이쪽 지역에 저희 클럽 멤버들이 한 40명 되는데요. 40명 중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라면 더 동원이 되겠는데 제가 몇 분들하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 지형을 잘 아니까요.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과정들을 우리 그 애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 계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휴대폰을 거기 놔두고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핀란드 대사관 부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와룡공원 그 와룡공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약간 음침한 데도 있습니다. 음침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너무 잘 압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거기서 매주 일요일 날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일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다 파악됩니다. 아까 보니까 가구 백화점 거기서 기자들 브리핑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대충 저는 감이 잡힙니다. 감이 잡히고요. 박원순 시장 절대 극단적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꼭 박 시장은요. 우리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날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지금 추측 보도대로 극단적 삶이 선택됐다 그러면요. 세상 개떡같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신 애청자분들께서도 아주 저주의 어떤 이 댓글은 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저는 이 기사 시절에 하도 죽는 거 많이 봐가지고요. 하도 이런 사건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뛰어내렸다부터 그러니까 좀 이런 현장에서 많이 봤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것을 보고 방송도 해야 되는가라는 좀 개떡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들 참 모르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M번방 사건 관련, 또 이 안희정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그 직함으로 조화를 보내고 논란이 되고 하는데요. 그들의 어떤 그 인식 자체가 그 수준이니까 결국은 좌파들이 그냥 여성 성추행, 성희롱, 폭행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재인부터 인식이 그랬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희생자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되는 이 사이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난무합니다. 너무나 난무해요. 너무나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도덕이 무너지는 거고 윤리가 무너지는 거고 인간 어떤 사회의 전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애들, M번방 사건에도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다 피해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이 사회는요, 이미 문재인 좌파 정권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밝음과 맑음을 죽여버리고 이 암흑천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차가 나면 서울 지역의 특정 지역에 아파트 값이 1억씩 오르는 이 개같은 이 꼬라지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민중을 위하고 도시 빈민청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의 허구성들, 그들의 허구성들은요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지지하세요. 많이 지지하세요. 정상적인 국가와 국민이라 그러면요 이 실태를 파악하고 정말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지지하세요. 열심히 당신의 딸들, 당신의 아들들이 평생 이 저주 속에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살 수 있게끔 영원히 하세요. 얼마나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헬조선 지옥조선이니 박근혜 정권을 얼마만큼 저주를 퍼붓습니까? 다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부메랑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와 불법을 판치게 만들었던 그들이 만든 하나의 저주의 씨앗들입니다. 내일 지금 이제 오늘 8분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저주를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해서 원점을 돌리고 다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혼들을 심어 넣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로 봅니다. 또 국민들은요. 그런 좌파들의 그 이중성에 치를 떨면서 하루하루 또 보내면서 생활할 것입니다. 지금 토낄 데도 없어요. 해외도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시잖아요. 죽든 살든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 바뀐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돈 있으면 이민을 가지 하지만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매일 이런 역같은 뉴스만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뉴스가 아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같은 뉴스들만 쏟아져 나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어째요? 내일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합니다. 태극기 집회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구호도 외치고요. 대한민국 살리자라는 구호도 외치고 저것이 태극기 집회는요.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처음 들어온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억눌렸던 것들을 또 뱉어내기를 저는 그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진가 이 감금일자를 다 내린 거는요. 미투 박 시장 성추행 고소당으로 연락두절 이래 됐는데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옆에 달고 감금 며칠 달고 옆에 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얼굴 옆에 사진 올려놓고 방송하면요.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오늘 방송 끝냅시다. 저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새벽 2시든 3시든 달려와가지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